네덜란드로 취업이나 이민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선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이민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취업을 해야겠죠? 근데 물론 이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그 선에서 뭐가 있냐. 첫 번째, 결혼 또는 뭐 결혼을 하는 뭐 배우자나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면 파트너라고 일단 부를게요. 그래서 이걸로 비자를 받을 수 있겠죠. 또 이 갈래로 하나 더, 두 번째는 네덜란드에 있는 기업으로 뭐 본인의 배우자가 뭐 발령이 나거나 아니면 취직이 됐어요. 그러면 그 배우자 때문에 본인은 또 어떤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자를 받고 이민을 오시는 경우가 하나, 이제 두 번째가 이 취업 비자로 이민을 오는 경우죠. 그러면 이 취업 비자는 어떻게 받을까요? 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잘 안 지워져. 그러면은 네덜란드에서 취업을 어떻게 할까요? 되게 방법이 많긴 한데, 첫 번째, 진짜 한국에 거주하면서 뭐 링크드인이나 아니면 인디드 같은 해외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공고가 있는지. 만약에 어떤 네덜란드 기업에서 사람을 구한대요. 그러면은 어플라이를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인터뷰를 보자 해서 뭐 인터뷰를 받고 그래서 뭐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회사에 뭐 근무를 만약에 하게 됐어요. 그렇게 오는 경우가 1번.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이게 가장 퍼센테이지가 떨어지는 방법이긴 해요, 사실. 왜냐면 네덜란드에 있는 기업이 사람을 구하는데 굳이 한국에 있는 사람을 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덜란드나 유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일단 인터뷰를 보겠죠. 그랬는데도 마땅한 지원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진짜 실제로 거주하는 한국인들 상대로 인터뷰를 보겠죠. 그래서 아무튼 두 번째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취업을 할까요? 두 번째는 현지 네덜란드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여기에 속하는데 네덜란드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을 하면 이런 비자를 줘요. Job Searching 비자. 쉽게 예를 들면은 그 네덜란드 옆에 나라죠. 이웃나라 영국은 대학원이나 대학교를 졸업하면 뭐 몇 개월 안으로 잡을 구하지 못하면 바로 너네 나라로 가라. 약간 이런 그렇게 되게 좀 푸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고맙게도 네덜란드는 학교를 졸업한과 동시에 잡설칭 비자라고 1년을 줘요. 1년 동안 너가 네덜란드에서 살 수 있도록 한번 잡을 구해봐봐. 이렇게 좀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네덜란드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1년 동안 이런 비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 1년 동안 네덜란드 기업이라든지 뭐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국 기업인데 네덜란드 지사 뭐 이런 데로 잡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방법. 제가 봤을 때는 이 1번보다 2번이 당연히 퍼센테이지가 높겠죠.
그리고 세 번째. 아, 진짜 네덜란드 학교 졸업 안 했어. 그리고 한국에서도 내가 지원서 이력서 엄청 넣었는데 단 한 번도 뭐 인터뷰 하자고 이런 연락도 못 받았어. 그럼 아예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사실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워킹 워홀이라 쓸까요? 워킹 홀리데이. 워홀로 갈 수 있는 국가가 꽤 많은데 그 중에 네덜란드도 속해 있어요. 그래서 워홀로 1년 워홀 비자를 받고 와서 뭐 되게 그냥 보통 워홀러들이 하는 것처럼 아르바이트 하면서 여행을 다니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진짜 워홀 비자로 와서 직장을 구하려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처럼 아예 그냥 직장을 구해서 비자를 받고 이제 네덜란드에 체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워홀 비자로 와서 직장을 구해서 그러면 직장에서 취업 비자를 주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링크드인이나 인디드를 통해서 네덜란드 기업들로 이력서를 넣어요. 그래서 만약에 통과를 했어요. 네덜란드 와서 일하세요. 이렇게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그들이 당연히 여러분께 취업 비자를 주는 거예요. 자, 결국엔 이 기준선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네덜란드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잡서칭 비자를 받았고 그 기간 안에 취업을 했어요. 네덜란드에 있는 기업에. 그러면 그 기업에서도 여러분들을 잡서칭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결국 똑같아요. 워홀 비자로 왔어요. 그 1년, 워홀이 1년이잖아요. 1년 동안 직장을 구했어요. 네덜란드에서. 그럼 그 직장에서 여러분께 워홀 비자를 이렇게 취업 비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쏠렸구나. 그러면 이 취업 비자 받으면 끝일까? 아니면 이 취업 비자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걸까 궁금하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여기를 좀 지울게요. 이 취업 비자는 보통 나 1년 취업 비자를 줄게 너한테. 아니면 나 너한테 3년 취업 비자를 줄게. 아니면 아예 그냥 연구 비자를 줄게 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보통 1년 주고 너 하는 거 봐서 다음 연도에 연구 비자로 바꿔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3년 동안 그냥 3년 비자를 준 다음에 그 후에 연구 비자로 바꿔주는 데도 있어요. 아니면 애초 처음부터 퍼머넌트라고 해서 연구 비자를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취업을 할 때 비자를 어떻게 주는지 그것도 한번 자세히 보셔야 돼요. 네, 그런데 이게 하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하나 참고해야 될 별 하나고요. 또 하나 또 참고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거는 또 하나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연봉이에요. 연봉과 나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그 취직할 수 있는 루트에 대해서 이쪽에 1, 2, 3 이렇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1번은 그냥 한국에서 지원하는 거, 2번은 네덜란드 그 대학교나 대학원, 3번은 워홀 비자로 와서 잡을 구해서 취직하는 경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네덜란드 대학이랑 네덜란드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들은 어쨌든 학위를 밟는 과정을 이 국가에서 한 거잖아요. 그리고 높은 학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에 맞는 최소한의 연봉을 받아야지 너네들은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6년에서 그 18년 기준으로
월 2,200유로 정도였나? 근데 이 선이에요. 확실하진 않은데 2,100에서 2,400 사이였던 것 같아요. 월 이 정도를 받아야지 너에게 주는 그 회사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네덜란드 대학원을 나왔어요. 어떤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저한테 연 2,000유로밖에 못 준대요. 그러면은 저는 결국 그 말은 즉슨 제가 비자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연봉이 이 정도인데 이 정도를 줘야지 나는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네덜란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캔디네이트 HR팀에서 다 알고 있거든요. 이런 정보는. 그러니까 뭐 굳이 내가 막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고 그냥 HR 인사팀에서 다 알아서 처리를 할 거예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 이 지원자 네덜란드 대학교 졸업했네? 아, 그럼 이 사람은 이 연봉 상한선을 쳐줘야 되겠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워홀 비자로 오시는 분들은 이런 게 없어요. 최소한의 연봉이. 그러니까 좀 약간 나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기업들에서는 굳이 이 지원자한테 우리가 2,000유로 안 줘도 돼. 나 한 달에 너한테 1,500유로 줄 수 있는데 일할래? 라고 말해요. 그러면 당장 돈이 급하다면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그냥 제가 그냥 쉽게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으시면 좋겠어요. 워홀로 오신 분들은 최소한의 연봉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게 좋은 걸 수도 있죠. 지금 당장 돈이 급한데 나는 최소한의 연봉 그런 게 없으니까 일단 일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덜란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은 최소한의 연봉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당장 나를 뽑아주는 회사가 있어. 근데 이만큼을 못 주는 거야. 근데 난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하이스킬드라는 하이스킬드 이미그레이티드였던 것 같은데 이거는 나이 기준도 있어요. 만 32세였나? 아, 이건 여러분 정확하지 않아요? 아무튼 이 나이 기준 이상이다. 이 이상인 사람들은 무조건 연봉 5,000유로를 5만 유로를 줘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되게 높죠. 그래서 보통 이 하이 스킬드 이미그레이트 된 분들은 제가 아는 한은 IT 인지니어 디자인 쪽 요즘에는 뭐 UX, UI 디자인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일하시더라고요. 네덜란드에서. 이런 약간 전문직 분들 어쨌든 전문직이니까 돈을 많이 주어서 우리 회사에서 일을 시킬 만큼의 어떤 전문직이니까 아예 국가에서 연봉 이런 사람들을 하이어 하려면 연봉 5만 유로 무조건 줘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나이예요. 만 30, 제가 알기로는 만 32세인데 이게 정확하지 않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정말 쉽게 말하면 내가 네덜란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워홀 또는 그냥 한국에서 지원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워홀로 지원해서 와가지고 그냥 최소한의 연봉으로 일을 시작하는 거. 이거 오케이. 워홀 비자니까. 그리고 워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만 30세까지만 지원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만 30세까지 워홀 해가지고 최소한의 연봉 그거 지킬 필요 없이 그냥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만 30세 이상이 되면은 워홀도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한국에서 지원을 하는 방법이
방법이 유일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론. 그런데 지원하더라도 만약에 오케이 너 네덜란드 와서 일해 라고 하더라도 이게 걸리는 거예요. 하이스킬. 이 사람 내가 이만큼의 돈을 줘서 채용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 IT나 엔지니어, 뭐 디자인 쪽으로 약간 전문직으로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전공이라면 조금 더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복잡한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네덜란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들만 아시면 되는데 뭐냐면 저 나이가 38세예요. 근데 네덜란드에서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그러면은 저 최소한의 연봉 그 22,000 이거 최소한의 월이죠. 월급 최소한의 그 22,000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연봉 5만 유로 이거를 잡아야 돼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기준은 이 네덜란드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항상 기준이 이게 되는 거예요. 요거. 안심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뭐 40살이더라도 40 하면 무조건 이거 따라야 되잖아요. 그 연봉 막 4만 5만 많이 줘야 되는 그 최소한의 연봉. 근데 만 40이더라도 만약에 네덜란드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했다면 월 22,000 최소한의 연봉 받아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 네덜란드로 이민이나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이런 복잡한 거에 이런 좀 디테일한 거를 좀 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다음에는 네덜란드 이민하고 취직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네덜란드 대학원 그러니까 즉 네덜란드 유학 이거 어떻게 지원하고 어떤 학교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